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증시는 올 들어 8.07%, 23.1%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돋보이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유럽 시장에 컵우동 제품인 비비고 우동을 선보였습니다. 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12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상온 누들 시장의 주요 업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전구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LG전자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라 가전구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클라우드 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12월 첫 거래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간밤 S&P 500과 다우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 우리 증시는 올 들어 각각 8.07%, 23.1% 하락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돋보이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주 등 주력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고배당주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지수 대비 선방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에 민감한 국내 증시 주력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하자 연말 수익이 보장되는 배당주로 투자 심리가 옮겨간 모습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배당주를 향한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코스피 200과 코스피 내 고배당 종목을 모은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10 지수는 3.47%,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2.2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40% 뒷걸음질한 것을 고려하면 배당 테마 지수의 수익률이 탁월한 성적을 낸 셈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사 3곳 이상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를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예상되는 곳은 37곳입니다. 한샘, 동국제강, 삼성증권,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BNK금융지주, 삼성카드 등 증권주와 금융주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통신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KT는 이날 장중 5만 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방어주로 분류되는 유틸리티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 확대 주문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선 이들 기업이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배당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수축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증시 상방을 제한하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 기초 체력의 점진적 둔화는 불가피한 가운데 유틸리티, 통신과 같은 성장주 또는 방어주 컨셉을 띠는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CJ제일제당이 누들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누들 제품을 늘려 126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세계 먹거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시장 환경과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선 겁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컵우동 제품인 비비고 우동 누들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약 126조 원 규모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한다는 계획. 불고기 맛, 떡볶이 맛 등 한국적인 맛을 더한 우동을 선보여 영국, 스웨덴, 스페인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까지 판로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으로 상온 즉석밥인 비비고 코리안 바비큐 볶음밥을 북미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전날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 치킨 판매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비비고 제품 확대에 나섰습니다. 만두에 이어 볶음밥과 치킨도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유럽 만두 시장은 연간 30% 이상 커지고 있고 비비고 만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점유율 48%, 39%로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달 CJ제일제당은 유럽 헝가리,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신성장 전략 지역이 된 유럽에서 사업을 키우고 해외 식품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 지위 강화에 나선 겁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성장성과 규모가 큰 해외 시장에서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전략을 앞세워 K푸드 신영토를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비고를 앞세워 본업인 식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글로벌 식품 시장을 선도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전구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전구독은 장기 불황의 침체를 겪고 있는 가전시장의 탈출구로 꼽히는데요. 시장을 선점한 LG전자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AI 구독클럽을 출시하며 가전구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상 제품의 90%는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입니다. 가전구독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 제품의 판매가는 619만 원. AI 구독클럽에 가입하면 월 10만 원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요금제와 무상수리, 케어 서비스와 카드사 청구 할인에 이어 모바일 기기까지 구독을 검토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시장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내 가전제품 판매 액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다 중국 가전업체의 중저가 공세도 거셉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삼성과 LG전자가 가전구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2020년 40조 원 수준이었던 국내 가전구독 시장이 내년 말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전구독은 저성장과 저수익성을 탈피할 묘수로 꼽힙니다. 일반 가전 판매는 영업이익률이 3에서 5%인데 비해 구독 사업은 10%를 웃돕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돼 제품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할인 등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사후 관리와 소모품 교체 등 추가 수익도 긍정적입니다. 가전구독 시장을 선점한 LG전자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매출 예상 규모는 1조 8천억 원. 최근 5년간 LG전자의 가전구독 사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에 달합니다. LG전자는 AI 홈 인테리어와 결합한 공간 솔루션을 통해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 AI 가전 서비스를 소비자가 아파트에 처음 입주해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오토에버가 이번엔 클라우드 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클라우드 사업 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오늘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 기술 전략과 운영을 총괄할 클라우드 기술 사업부장에 양승도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양 상무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 IT 기업에서 27년 이상 경력을 쌓은 클라우드 분야 전문가로 클라우드 기술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현재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기업들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역량 강화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OTA 서비스 등이 클라우드와 연계된 만큼 이들을 보조할 서비스 역량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도 강화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공장과의 소통을 위해선 클라우드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 사업도 간접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윤구 사장은 꾸준한 핵심 인재 영입으로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꾸준히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5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금 조달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으로 자금 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을 보면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150점, 대주주와 주주 구성 계획 50점, 사업계획 부문 혁신성 350점,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등 총 1000점입니다. 특히 자본금 자본 조달 방안과 사업계획 포용성은 기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등 3사 예비인가 심사보다 각각 50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만 750점인데 포용성 부문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추가되면서 배점이 높아진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사 인터넷은행 심사에서는 자본 조달력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 공급 사업계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연도별 자금 공급 목표치와 향후 5년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심사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요건별 검토 보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제4 인터넷은행 설립에 출사표를 던진 곳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G뱅크 등 총 5곳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금융사 등이 참여해 안정적 자본 조달력을 갖춘 더존뱅크와 유뱅크 2파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더존 비즈온을 주축으로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NH농협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 랜디카, 루닛 등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고 IBK 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해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중동 증설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 합성고무와 스판덱스 사업이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텍스 장갑 수요와 스판덱스를 사용한 의류 수요가 늘면서 원료인 MB 라텍스와 스판덱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합성고무와 스판덱스 사업이 약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중동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손익분기점 이하로 낮아진 에틸렌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업계에선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유가가 30에서 40달러 정도로 낮아져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성고무 MB 라텍스와 스판덱스가 석유화학사들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MB 라텍스는 라텍스 장갑의 원료인 합성고무의 일종이며 스판덱스는 레깅스의 원료인 석유화학 섬유입니다. 글로벌 장갑업체들이 증설 등을 통해 장갑 생산을 늘리고 라텍스 장갑 원료로 천연고무보다 알러지가 적은 합성고무를 택하면서 MB 라텍스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산 의료용, 수술용 고무 장갑에 대한 관세를 대폭 늘리는 것도 호재입니다. 중국산 라텍스 장갑의 미국향 수출이 줄고 말레이시아산 라텍스 장갑이 늘 가능성이 커지는데 말레이시아는 MB 라텍스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MB 라텍스는 국내 기업 중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이 생산 중입니다. MB 라텍스의 원료인 부타디엔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판덱스도 내년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 시장인 중국 원단 업체들의 가동률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고 인도와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관련 의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는 효성 TNC가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한편 석유화학사들은 고부가 제품 확대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자산 효율화와 성과급 삭감 등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석유화학 불황에 정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연중 3%에서 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국내 최초의 중금리 대출 기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P2P 업체 8%가 지난달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중금리 플랫폼 8%는 P2P 금융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해 제도권 편입까지 이끈 국내 1호 P2P 업체인데요.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허용되는 내년을 발판으로 대출 잔액을 1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투업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금리 단층을 좁히기 위한 1.5금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8%는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며 P2P 금융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공략에 나선 겁니다. 국내 1호 온투업자인 8%는 중금리 대출에 주력해 4만 8천 건의 대출과 1973만 건의 투자를 통해 9천억 원을 연결하고 91만 명의 플랫폼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출자들은 40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고 투자자에게도 10% 내외의 중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불법 대부업체로 오인받아 서비스 한 달 만에 사이트 폐쇄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8%. 온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자 온투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고액자산가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다수의 P2P 금융 업체들은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8%는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며 명맥을 이어온 끝에 최근 정부의 온투업 규제 개선에 힘입어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8%의 현재 대출 잔액은 1,300억 원 수준. 8%는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참여로 대출 잔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확대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저축은행을 일단 열어주셨는데 캐피탈, 카드사, 그다음에 은행, 보험까지 순차적으로 그런 시장까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중저신용자들에게 자금 공급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9개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8%를 필두로 한 온투업권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대안금융을 실현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진주시가 초소형 위성 발사에 재도전합니다.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 사업을 비롯한 우주 항공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개발에 참여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 이 위성은 지난해 11월 미국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로 발사됐지만 발사관 덮개가 열리지 않아 지구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내년 3월 우주로 다시 쏘아 올릴 예정인데 최종 점검을 위해 최근 독일로 옮겨졌습니다. 진주시에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선점 효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위성은 3개월 동안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우주용 부품 수급과 인력 양성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 앵커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주항공 부품 소재 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진주 항공국가산단 부지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2028년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시스템을 시험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인데 지역 우주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대형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면 전국에 있는 우주 산업체들은 저희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로 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진주 지역의 활성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고양시와 고양노동권익센터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상생협력 선언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150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없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고양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뒤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며 새벽부터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그분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인격적 대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식 개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김병한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업 합병 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보다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적 거래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합병 등에서 절차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추후 감독 조치 대상에 대한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도 기계적인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질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들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문화와 관행이 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